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36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3중단원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4소단원 신군부와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교과서는 267쪽부터 보도록 하실 거고요. 오늘 보니까 신군부라는 것이 나오는데 새로운 군부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정부를 장악해버렸죠. 자, 보시면요. 학습 목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을 그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의 연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79년부터 80년까지 딱 그 두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이고요. 자, 79년 보시면 먼저 11.6 사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피살됐으니까요. 그해 12월 12일에 군사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전두환 씨를 비롯한 그 당시에 하나회라고 불리는 당시 군 내부에 있는 사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군사반란이었고요. 1980년 이듬해까지 이제 서울의 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1980년 봄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오는가, 이 민주화가 드디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고조되면서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부르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5월 18일에만 일어났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약 열흘간 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용어는 옆에 연표에서 봤던 그것도 순서대로 12.12 군사반란, 서울의 봄,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이래요. 여러분들 또 군부고요. 또 독재가 또 다가오려고 합니다. 신군부, 새로운 군부가 등장하는데요. 일단 1번 문제 보니까 11.6 사태 이후 국내 상황이 어떤지 묻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국에 비상계엄이 걸립니다. 물론 그 제주도는 빠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 시민들은요. 여기서 비상계엄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개헌을 먼저 하고 선거를 하자라고 주장하고요. 정부는요, 에이, 선거를 먼저 하고 개헌을 그 다음에 하자. 왜냐면 지금 이 헌법이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헌법이 유신 헌법이잖아요.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유신 헌법. 먼저 이거를 없애놓고 그 다음에 선거하자는 게 시민 측, 학생과 시민 측 얘기였고요. 정부는 유신 헌법 먼저 그것대로 선거를 하고 그다음 개헌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힘을 일단 갖고 있으니까 정부가 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죠. 일단 79년도에 12월 6일이었네요. 최규하가 원래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는데 대통령이 됩니다.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12월 12일 군사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그 대표가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자, 이제 1980년 봄이 되면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철폐하고 신군부, 즉 전두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그 신군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울의 봄이라는 것은 이 비상계엄 철폐하고 신군부 퇴진하라고 그 주장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980년이었고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막 분출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1960년 4.19 혁명 때부터도 엄청나게 분출되어 오던 거잖아요.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볼게요. YS, DJ 등의 유력 정치인이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YS는 여러분들 김영삼입니다. DJ는 여러분들 김대중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몇몇 분들에게는 이렇게 그 이니셜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김영삼, 김대중, 나중에 이제 이명박 같은 경우는 MB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자, 아무튼간에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라고 썼고요. 자, 아무튼 이런 힘 있는 좀 굉장히 전도 유명한 이런 정치인들이 활동을 재개하게 되고요. 학생 시민들은 또 시위를 전개하게 되고요. 민주화 운동가들, 대학 교수들이요, 막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망을 막 분출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신군부는 뒤에 숨어가지고 뭘 하냐? 권력을 장악할 계략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계략을 짜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권력을 탈취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최규화인 상황에서 전두환이 중심이 된 하나회가 이 권력을 어떻게, 다른 말로 신군부가 이 권력을 어떻게 집어삼킬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1980년 5월 초가 되면요, 국내 정세가 이러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 민주화 들어가겠죠?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막 치솟고 있는데, 이 소요, 이거는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을 조종했다라는 혐의로 김대중이 연행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종필, JP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위에 썼던 김영삼, 이건 적어볼게요. 김종필 오히라 각서에 오히라 메모에 그 김종필입니다. 김종필 오히라 메모, 거기에 김종필입니다. 자, 김종필, 김영삼 등이 정치인들이 체포되거나 혹은 또 가택연금까지 됩니다. 집에 갇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약 열흘간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요. 일단 5.18이라고도 불리죠. 왜냐면 5월 18일에 그래서 딱 써 있는 건데요. 일단 보시면 상황이 비상계엄이 확대되잖아요.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휴교령이, 미안해요, 학교 쉬어버리는 거죠. 휴교령 이런 것들이 또 막 퍼지는 것을 갖다가 반대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 누가? 그죠? 광주의 시민들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같은 날에 신군부가요, 여기다가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여러분들, 공수는요 공중으로 수송하는 부대입니다. 공중으로 수송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조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적이 있고요, 여기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조그맣게 우리가 아군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적군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해주는 거죠. 공중으로 날라서 보급해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그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군사작전을 면밀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공중으로 뭔가 보급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부대예요. 비행기로 싹 날아가서 여기서 여러분들 물건을 사람이 들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공중으로 수송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적당히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거의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뭐 북한군이랑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광주의 일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무슨 시위하고요, 학생들 시위하는데 여기에 공수부대가 투입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진압이 되겠죠. 군사작전이 된 거예요. 무력 진압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화가 난 광주 시민들이 막 합류하게 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합류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미참여한 사람도 이 군부 세력이, 공수부대가 폭행하고요, 아주 무차별적으로 여러분들 발포합니다. 총을 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다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26일까지는요 시위대 역시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수부대, 여러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일개 그 시민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시민 수습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이 광주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수습대책위원회 구성한 이후에 계엄군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일부 시민군의 무기, 야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무기를 회수하고요. 그리고 민주수호 범시민 걸기대회, 이름은 좀 길지만 아무튼간에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시민들의 그런 걸기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5월 27일 새벽녘에 여러분들 계엄군은 협상을 거부하고요, 탱크로 도청에 진격합니다. 당시 이제 전남 도청이 있었던 곳이 바로 광주인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계엄군과 대항을 하고 있었던 거죠.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탱크로 밀어버린 겁니다. 들어가서 완전히 군사작전으로 펼쳐서 시민권을 완전히 진압하게 됩니다. 쓸어버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5.18, 다른 말로 광주 민주화운동은 또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진압당한 그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의는 대체 무엇이냐? 자, 보시면 신군부의 폭력성이 드러난 것이죠. 자, 근데 당시에 이 광주를 완전히 둘러싸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이곳을 뭐 취재하거나 혹은 취재했다 하더라도 이걸 공개할 수가 없게끔 막아버렸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히 오랜 기간 광주에서 대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그 비밀리에 찍힌 비디오들을 당시에 이제 80년대 대학가에서
그것이 암암리에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신군부가 폭력적이었구나. 전두환이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0년대에도 꾸준히 민주화 운동이 지속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됩니다.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반미 운동이라고 하는데, 반미는 여러분 미국에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엄군이 광주에 쳐들어가서 막 사람들 때려잡는 그 어떤 군사 작전, 당시에 근데 이 작전을 펼 수 있는 권한은 미국에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해줬다는 거죠. 허용을 해줬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 한국에 있는 시민들을 한국 군인들이 때려잡을 수 있게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미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 마지막 이렇게 써 있네요. 한국사 클래스룸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수업에서 한국 기념대사 그리고 5월 광주어 민주화 운동 쌤이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몇 개, 한 2개, 3개, 지금 한 2개 정도 해놨고 쌤이 찾는 대로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5월 민주화 운동, 5월 광주의 5월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료도 있습니다. 자료도 많고요. 근데 대체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될 때 보시고요. 한 가지는 한 2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짧고요. 한 가지는 40분이 좀 넘어요. 좀 긴데 그래도 여러분 기회 되실 때 긴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40분이 넘는 이 분량의 영상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이 시위대를 진압했던 한 계엄군 출신의 한 노인의 그 양심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도 좋지 않을 거고 보는 그 영상을 보는 우리도 마음이 많이 무거울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당시 1980년 5월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